일반 그 회사의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주재원들 나가면은 제일 그 관심사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체재비. 너네 회사는 얼마나 줘? 월 4,000달러, 2,000달러 이런 거 견주고. 체재비. 그 다음 주거비. 그러니까 주거비는 이제 해외로 보냈으니까 가령 그 한 달 동안의 주거비를 실주거비를 다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회사도 있는가 하면 그냥 상한선을 정해놓고 우리가 월 그 3,000달러를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그보다 비싼 집에 살아서 네 개인 돈을 넣어가지고 더 큰 집에 살든지 아니면 그걸 아끼고 쪼개서 적은 집에 살고 나머지 돈을 생활비로 쓰든지 그건 나 알아서 해. 그냥 그 이렇게 실링을 딱 정해서 그 돈만 이렇게 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체재비, 주거비. 그 다음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 교육비.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 이 주재원들이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비는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프랑스 제가 뭐 경험했으니까 거기는 공립학교에 가면은 등록금이 제로예요. 빵. 대신에 우리 아이는 뭐 프랑스어 배워봤자 한국 가서 언제 써먹겠어. 그냥 난 영어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은 파리에 있는 영어를 쓰는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내야 됩니다. 여기는 연 4만 불. 제로냐 4만 불이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 100% 지원을 해주느냐, 절반만 지원을 해주느냐, 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일반 회사의 뺨을 따다다닥 때릴 만큼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있었으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해외 주재원. 아마 속으로만 좋아하고 겉으로는 말 잘 않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기자들 귀에 들어갈까 봐.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료를 내놔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 내용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이게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재단인데 베트남에 직원을 파견을 했는데 5성급 호텔에서 1년째 살고 있답니다. 5성급 호텔에 1년째 살면 기가 막히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잠깐 나가면은 호텔에서 침대 새 것으로 쫙 깔아놓죠. 뭐 수건 그다음에 이 욕실 비품 새 것으로 쫙 깔아놓죠. 전망 최고로 좋죠. 근데 알고 보니까 매월 426만 원. 426만 원. 호텔에 이렇게 5성급 호텔에 이런 좋은 방에 있으면 호텔의 모든 편의시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도 사용하고 수영장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뭐 VIP 라운지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침대에서 몸만 빠져나오면 그냥 룸 서비스가 완벽하게 다시 해놓고 정말 꿈에 그리는 호텔 5성급 호텔 한 달간 체류. 저는 여름 휴가 때 한 2박 3일만 체류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관광공사 여기도 문체부 산하인데요. 중국 파견 직원 보니까 거기에 두 자녀를 사립국제학교에 보냈는데 월 평균 한 아이는 334만 원, 한 아이는 239만 원. 그러니까 한 아이가
한 달에 둘 다 합하면은 600만 원쯤 되는데요. 600만 원쯤 되면은 1년이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7천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이 엄청 높아서 그런데요. 5만 달러가 넘습니다, 여러분. 5만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에서 웬만한 그 교사들, 초, 중, 고 교사들 1년 연봉이 5만 달러쯤 될걸요. 그러니까 5만 달러를 순수하게 자녀 등록비로 받는 겁니다. 국제학교 등록금으로. 그러니까 애들 등록금으로 5만 달러를 받으면 체재비는 또 따로 안 받겠습니까? 체재비 따로, 그 체재비는 생활비 쪽으로 받는 돈일 텐데요. 체재비 따로 받고 또 주거비도 따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받았던 봉급 따로 받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년 해외 주재원 생활 잘하면 귀국할 때 아파트 한 채 새로 산다고. 그 다른 사람은 보니까 이제 한국관광공사 얘기인데 월 평균 학비로 자녀가 둘인데 360만 원, 339만 원. 여기는 700만 원쯤 또 받았네요. 아까는 600만 원, 700만 원. 그래서 아무튼 이 문체부 산하의 해외 주재원들이 학비, 주거비, 초호화 지원, 초호화 생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이 부럽지 않는 이런 곳이 산하 공공기관이 8곳이다. 고급 아파트, 호텔, 한국관광공사 아랍에미리트 파견된 직원 56평, 56평짜리 오션뷰, 탁 바다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31개월간, 31개월이면 거의 3년, 5달 빠지는 3년이죠. 매달 485만 원, 1억 5천만 원 주거비. 한국 콘텐츠진흥원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데 무려 67평 고급 아파트, 매월 567만 원. 와우. 세종학당재단 해외 파견하면은 무조건 월 평균 424만 원. 그런데요, 서울이 세계에서 집값 비싸기로 아무튼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 이제 서울인데요. 서울 월 평균 월세 기준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124만 원. 그 집값 비싸다는 서울의 월 평균 세금 그 월세가 124만 원. 물론 이제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 주재원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얼추 한 월 평균 5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울보다 3배 내지 4배쯤 더 호화로운 곳에서 살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신의 직장 하는데 그런데 우리 외교부에는 재외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 수당 규정이 있답니다. 이런 규정이 없을 리가 없죠. 네. 해외에 나가는 그 공무원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수천 명, 10,000명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뭐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뭔가 규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봤더니
학자금 보조는 1인당 자녀 1인당 월 700달러. 700달러면 얼마죠? 지금 환율이 치솟아서 그런데요. 옛날 한 1,000원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그러니까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규정은 외교부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정부의 전 공무원들의 일괄적인 규정인 겁니다. 월 70만 원이야 되는데 지금 얼마 받았다고요? 360만 원. 그러면은 57에 35, 5배 이상 받은 겁니다. 5배 이상. 외교부에서 마련한 규정보다 5배 이상.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막대한 자녀 교육비 보조금, 주거비 보조금 보내면서 대외비야. 외교부 모르게 해. 특히 기자놈들 모르게 해.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문체부만 이러겠습니까? 돈을 타서 쓰는 문체부가 이럴진데 문체부보다 훨씬 힘있는 부서로 알려진 다른 부서들도 그 부의 해외 주재관도 있고 그 부의 산하 공공기관의 해제 주재관도 있습니다. 뭐 석탄공사, 뭐 가스공사. 문체부가 더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 주재원하고 문체부 산하 해외 주재원하고 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조사도 누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